영상 편집 다들 들어보셨죠? 이미 동영상을 촬영해 본 사람이라면 편집을 해봤을 수도 있고요. 편집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거 그냥 찍은 거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편집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상 편집이 뭐냐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영상 편집은 간단히 말하면 찍은 소스들, 동영상, 사진, 음악,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배치하는 과정을 말해요. 배치를 한다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가 꼭 촬영한 순서일 필요 없고 이야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 편집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동영상. 당연히 영상 편집이니까 동영상을 기본으로 쓰겠죠.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을 쓸 수도 있고요. 남이 찍은 혹은 전문가들이 찍은 소스 중에 남이 써도 된다고 허락한 영상들은 내 영상에 갖다 써도 돼요. 꼭 내가 찍은 걸로만 모든 걸 전체 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단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저작권 문제인데요. 저작권이란 것은 누군가 무엇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걸 말해요. 내가 내 물건을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내 물건임에는 불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의 찍은 거, 남이 만든 거를 함부로 갖다 써서는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꼭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제한적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볍게 갖다 쓸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저작권 공부할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션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은 그래픽으로 뭐 움직임이 화려하든가 효과가 화려한 이펙트가 들어간 영상들을 말해요. 그 다음 사진, 그림, 일러스트, 아이콘 같은 그림 파일도 내 영상에 집어넣을 수 있죠. 자막이라고 말하는데 자막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타이틀, 제목을 말해요. 또 하나는 모든 말에 붙는 자막이죠. 뉴스 같은 거 인터뷰를 하면 밑에 자막이 쭉 붙죠. 그게 말 자막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캡션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로어 서드인데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인터뷰 영상 보시면 어느 지역의 누구, 이름, 소속 같은 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그런 자막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목도 아니고 모든 말에 붙는 캡션 자막도 아닌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붙는 설명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막이에요. 그게 로어 서드예요. 또 음악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그 음악은 내가 원해서 집어넣은 음악도 있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음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 당연히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편집하다가 내가 보충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시 녹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넣는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주인공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연예인이나 성우들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멋있는 목소리로 쭉 설명하는 그 방식이 바로 내레이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현장에서 저걸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시 녹음을 하면 돼요. 또 효과음이 있습니다. 효과음은 폴리, 만들어낸 소리가 있고요. 앰비언스, 공간음이 있어요. 그곳에서만 있을 것 같은 소리. 영상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편집하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소스를 불러와요. 소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을 말해요. 촬영한 영상들이 소스고요. 그거를 내가 편집할 공간에 다 불러와야 돼요. 그 공간을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타임라인에 넣지 않으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음악, 그림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타임라인에 내가 찍어 놓은 거를 일단 깔아 놓으면 그걸로 첫 번째 단계를 끝납니다. 두 번째는 순서대로 배치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어. 그때 이 영상은 이 영상보다 앞에 와야 돼. 그러면 촬영 때는 꼭 그 순서대로 찍지 않더라도 편집 때 내 이야기의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1, 2, 3인데 1, 3, 2, 3, 2, 1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야기에 어울린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트리밍이에요. 트리밍은 잘라내다, 가위질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듯이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의 앞, 뒤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트리밍을 잘해야 편집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찍은 영상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통째로 길게 다 집어넣고 이어 붙이기만 하는데 그러면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돼요. 꼭 트리밍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정교하게라고 적혀 있죠.
정교하게는 영상은 보통 1초에 30장의 그림이 이루어져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의 1초만 들어가고 빠져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는 대충 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장면에서 여기만큼, 요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요 기준선을 어디에 잡을지에 따라서 영상이 달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교하게 편집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음량 조절, 보통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이 크면 당연히 소리가 잘 들려요. 하지만 소리가 잘 들릴 때 같이 커지는 게 있어요. 잡음, 주변 소음도 같이 커져요. 반대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볼륨을 낮춰요. 그러면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소리, 예를 들어 목소리 같은 것도 같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높이의 볼륨, 음량을 조절하는 것도 편집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막 하죠. 소리 안 들려? 그럼 키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피곤한 영상이 되니까 꼭 녹음할 때부터 좋은 소리를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막과 음악을 삽입해야 되겠죠. 자막, 이 영상이 어떤 것인지 혹은 누가 만들었는지,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공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꼭 말로 할 필요가 없죠. 자막으로 3초, 5초만 보여줘도 충분히 전달되죠. 그래서 자막을 잘 써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화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막, 특히 말자막까지 다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악은 당연히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꼭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 UCC, 뭐 유튜브 영상, 어디에 음악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음악이 원래 본 영상의 내용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음악만 너무 시끄럽다든가 음악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넣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음악만 잘 고르면 좀 힘없는 영상이라도 신나게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진지하고 영화처럼 잔잔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영화 같은 느낌의 음악만 깔아도 영상이 돋보이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까지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화면 효과나 전환 효과 위에서 미리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원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집어넣고 컷 편집, 트리밍 같은 걸 했을 경우엔 영상을 재생할 때 끊길 수가 있어요. 실제 결과물에서 끊기진 않지만 영상 편집 과정에서 끊기면 내가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렵고 이게 제대로 됐나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 색감 바꾸고 필터 넣고 이런 건 꼭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이야기, 본래 영상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효과는 출력하기 전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감 같은 걸 바꿈으로써 이야기에 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새벽이다 그러면 퍼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뜨거운 여름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영상에다가 누런 필터를 입히면 저긴 더운 여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전환 효과는 영상과 영상이 심심하지 않게 붙게 만드는 컷과 컷 사이에 들어가는 효과예요. 영상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부드럽게 흘러갈 수도 있고 딱딱 끊어지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재밌고 예쁜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영상 클립마다 효과를 집어넣으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산만해서 보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사용하길 바라요. 마지막 단계, 영상 출력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걸 편집했어요. 편집 프로그램 안에 타임라인이란 공간에 쭉 하나의 영상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된 거냐?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사진첩 같은 데 가서 살펴보려고 해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동영상으로 출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파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꼭 출력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출력이라고도 하고 익스포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한 개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비로소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출력하기 전까지는 원본들을 지우던가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파일 위치들을. 영상 편집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워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나는 애정이 다 갈 수 있어요. 모든 장면에 소중히 찍었지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10초가 필요 없고 3초만 보여줘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자르세요. 굳이 길게 다 보여줘서 1분도 안 돼서 아예 지루해 안 볼래 라고 하느니 1분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게 짧게 짧게 편집을 해서 전달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지겨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꼭 찍은 순서대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어요. 그리고 이야기 순서대로 찍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라면을 뜯고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스프를 붓고 그 다음에 좀 휘졌다가 그릇에 옮겨 담고 먹어요. 그런데 영상 편집할 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처음부터 먹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휘휘 젓는 장면이 나왔다가 처음부터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먹고 있고 휘 젓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라는 거꾸로 시간을 역순으로 배치를 하면 그 나름대로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꼭 편집할 때는 내가 찍은 영상의 순서대로 배치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배치할 필요도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L컷, J컷을 이용하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터뷰를 해요. 네,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니고요. 이 학교에서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인터뷰할 때 이 인터뷰가 30초 동안 진행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30초 동안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은 여기인데요. 라고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들이 화면 전체에 꽉 차서 계속 전환돼서 나오면 목소리도 들리면서 그림이 계속 바뀌죠. 그게 L컷이에요. L컷이라고 하면은 그림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L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L컷이에요. 또 J컷은 뭐겠어요? 그림부터 나오다가 나중에 목소리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근데 실제로 화면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림들만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좋아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알파벳 J자를 닮았다고 해서 J컷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꼭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림을 매치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만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의 소리와 그림이 일치될 필요는 없어요. 그림 위에다가 다른 그림을 얹어도 되거든요. 소리가 그림과 꼭 맞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편집 기법을 쓰면 더 세련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인서트 컷 혹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롤이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틈틈이 찍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영상 위에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작 도중에 다음 장면으로 이어붙이자. 보이지 않는 편집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미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봤을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받아요. 걸어가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드는데 처음에 전신이 나올 때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받고 있는 이 상반신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언제 장면이 바뀌었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편집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될 장면들로 샷, 사이즈, 앵글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는 동작 중간에 영상이 잘리고 갖다 붙여줘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효과를 집어넣으면 방해가 돼요. 아까 화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 얘기를 했죠. 너무 많은 효과를 넣으면 오히려 효과에 집중하다가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고 정신없어서 이야기의 몰입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최소한으로 넣어주시고요. 물론 나는 화려한 효과로만 승부하는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영상은 이야기 힘, 촬영만 잘하고 출연한 사람이 뭔가 말만 잘해도 이야기는 재밌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쓸데없이 막 그래픽 요소 넣고 아이콘 넣고 막 반짝거리고 날아다니고 색깔 정신없이 요란하게 해도 안 볼 영상은 안 봐요. 그래서 효과는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말하고 있죠. 소리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소리에 신경을 쓰는데 지난번에 촬영할 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써달라고 했었죠. 마이크가 있으면 좋아요. 스마트폰의 내장 마이크, 캠코더나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는
다 잘 들어가긴 하지만 주변 소리, 내가 원하지 않는 주변 소리도 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편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귀를 믿지 말고 레벨 미터를 보셔야 돼요. 이 옆쪽에 보면은 이런 게이지, 눈금 같은 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 같은 데서. 이게 움직이면서 색깔이 바뀌죠. 볼륨, 음량을 말해요. 여기 노란색부터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소리가 깨질 수 있어요. 볼륨을 낮추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볼륨을 낮춰도 잡음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꼭 이 볼륨이 움직이는 걸 노란색 전에서 끊어지게 이 정도에 멈추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집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뭐니 해도 원래부터 이야기랑 촬영이 좋지 않으면 편집을 아무리 잘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잘하려면 촬영부터, 혹은 그 전 단계인 시나리오 쓰던가 기획안을 작성할 때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찍기는 마음대로 엉망으로 찍어놓고 편집 때 어떻게 살려야지 라고 해봤자 못 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집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니까 많은 것들이 줄어들긴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파일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 전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돼요. 또 편집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영상 1분 찍으면 용량이 몇 메가 차지하는지 알아요? 1분에 100메가, 200메가 차지할 수도 있고요. 4K 최고 화질로 하면 400메가, 500메가도 돼요. 1분에. 그러면 10분이면 4, 5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4, 5기가 용량 여러분 폰에 남아있어요? 없다면 여러분들 영상 찍다가 2분, 3분 만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또 촬영본만을 위한 공간도 그런데 편집은 더 못해요. 편집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꼭 촬영용, 편집용 공간을 많이 남겨두세요. 시간을 대충 계산해도 좋고요. 한 10기가, 20기가씩 남겨놔도 좋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폰은 많은 경우 메모리 카드를 추가로 꽂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할 파일들은 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옮겨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보통 사진 찍으면 DCIM 폴더에 파일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찍은 작품을 위한 영상이나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찍어 놓은 사진들, 음식 사진, 친구 사진, 캡처한 사진 많잖아요. 편집할 때 그거 골라서 피해가지고 원하는 것만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촬영을 했다 싶으면 내가 이름을 붙여놓은 별도의 폴더에 옮겨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편집을 하든가 나중에 한참 뒤에도 찾아보려면 폴더에다가 파일에다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잡힐 정도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어떤 파일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파일과 폴더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백업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별도로 복사해서 보관해 놓는다. 컴퓨터에 보관한다. 외장하드에 보관한다.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기껏 만든 영상들이 한순간 실수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찍은 촬영본과 편집 결과물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촬영한 소스들도 별도의 공간에 백업을 해두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클라우드 공간, 요즘에 무료로 주는 데들 많으니까 그런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복원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많이 들어봤죠. 해상도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풀 HD라고 부르는 1080p랑 보통 UHD라고 하는데 4K라고도 부르는 2160p,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카메라 설정 가서 동영상 해상도 설정이 있어요. 거기서 풀 HD로 찍고 싶으면 1920, 1080, UHD로 찍고 싶으면 3840, 2160, 딱 여기가 2배 차이예요. 그래서 화면 크기는 4배 차이가 나요. 당연히 해상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0으로 할 거냐 4K로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화질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용량을 결정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글씨가 많고 세밀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4K로 찍어 놓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좀 옛날 거다. 카메라는 4K 촬영이 되더라도 편집을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는데 내 폰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컴퓨터 성능도 안 좋다. 그러면 4K로 촬영을 해봤자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1080p 영상으로 찍으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1080으로 찍어도 화질 괜찮고요. 볼만합니다. 여기 60fps가 있고 24fps가 있고 30fps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 1초에 몇 장의 그림을 보여주냐의 설정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선명하고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눈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60fps로 찍으면 돼요. 동작이 많은 운동 영상, 활동적인 영상, 혹은 일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카메라를 움직인다 그러면 60fps로 찍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나는 잔잔하고 뭔가 영화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24fps로 놓고 찍으면 돼요. 근데 24나 30은 어렵지 않은데 60으로 찍으면 일단 봐도 숫자가 2배 이상 들죠. 파일 용량도 2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정할 때 처음으로 해상도 1080이냐 아니면 2160p냐 UHD냐 FHD냐 정하시고, 두 번째는 FPS, 게임 FPS가 아니라 프레임 퍼 세컨드, 1초에 몇 프레임이 지나가느냐. 그래서 동작이 많으면 60, 일반적인 방송 느낌을 내고 싶으면 30, 영화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면 24를 놓으면 되는데,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60이나 24가 없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기본 30으로 찍어야 되겠죠. 화면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비율은 익숙하게 아실 텐데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옛날 TV 방식들은 4:3이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TV들은 16:9예요. 그리고 극장 영화 중에서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옆으로 길고 볼거리가 많은 액션 영화나 블록버스터들은 21:9 화면이 많아요. 왜 다르냐? 그 화면 프레임, 화면 비율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쭉한 사람을 찍고 싶으면 21:9에서 찍으면 사람이 많이 잘릴 수 있어요. 옆으로만 기니까. 반면에 여기선 괜찮을 수 있고요. 여기선 더 안 잘리고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비율은 그냥 막 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16:9로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 카메라는 보통 16:9로만 찍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옆으로 돌릴 때예요. 여러분들 16:9로 찍은 가로 비율의 영상도 세로로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많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영상보다 까만 화면이 더 많아요. 되게 아깝죠. 반대로 처음부터 세로로 찍었다면 세로로 봤을 땐 꽉 차죠. 반대로 그거를 가로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씩이 비죠. 화면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게 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볼지도 생각해서 화면 비율을 정하면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6:9 가로 비율로 영상을 찍고 가로로 보는데, 친구들이 내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다 그냥 세로로만 본다 그러면 애초부터 세로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세로로 찍으려면 화면 프레이밍, 촬영 기법부터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세로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비율을 정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영상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앱으로 편집을 하면 될까요? 컴퓨터용 전문가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것만 배우겠습니다. 일단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그 중에 무료 중에 유명한 거는 키네마스터라고 있어요. 키네마스터 제일 유명해요. 근데 얘는 기능도 좋고 나쁜 건 아닌데 제일 큰 문제가 결과물을 만들고 나면 무료의 버전의 경우는 이쪽 위에 메이드 바이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 글씨가 딱 결과물에 박혀 있어요. 좀 부끄러울 거예요. 난 무료로 썼네. 그러니까 내가 결과물 뭐 영화 같은 걸 멋있게 만들었는데 한쪽 위에 키네마스터 딱 써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고가 없는 것 중에 유명한 앱은 블로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애플 다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면 이런 로고가 박히지 않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은 저장할 때 광고를 봐요. 근데 요즘에 게임할 때도 광고 많이 보잖아요. 광고 정도 보고 영상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블로로 편집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문적인 편집까지는 아닌데 어디 놀러 갔다 와서나 행사 후에 간략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강렬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은 무료 앱 중에 이 퀵이란 것도 쓸만해요. 선생님도 가끔씩 수업에서 짧게 이걸 소개하는데, 이거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사진을 몇 개 고르고 음악만 고르면 정신없이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애플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편집 앱이 아이무비라고 있습니다. 기능은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무료고 웬만한 필요한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초보 입문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뭘 갖고 편집하냐? 이 프리미어 러쉬를 할 겁니다. 프리미어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대부분의 영상 제작자들이나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프리미어를 쓸 거예요. 근데 이 프리미어는 컴퓨터용인데 되게 덩치도 크고 성능이 많은 만큼 배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료예요. 근데 이것을 다이어트 시킨 버전이 있어요. 프리미어 러쉬라고 나왔어요. 이 러쉬를 쓰면은 그냥 스마트폰 편집하듯이 손가락 간단하게 움직여도 프리미어 프로 전문가 버전으로 만든 것처럼 세련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요 타겟인 것처럼 유튜버들을 위해 나온 앱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고르면 자막도 예쁘게 만들고 색감도 예쁘게 영화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은 이 프리미어 러쉬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료예요. 11,000원 내고 써야 돼요. 매달 11,000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일단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처음에 설치를 하면 영상 3개까지는 무료로 제작할 수 있어요. 무료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 편집을 해보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고 내가 앞으로 영상 편집을 계속 할 사람이다 싶으면 구매해서라도 쓰시고요. 아, 이거 써보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굳이 내가 돈 들일 필요 없겠어 하는 분들은 앞에 설명했던 키네마스터나 블로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프리미어 러쉬로 편집을 할 건데, 얘 좋은 점은 모바일용과 PC용이 다 나와요.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편집해도 되고요. 스마트폰만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모든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진 않아요. 옛날 폰이라든가 특정 해석거인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컴퓨터로 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 러쉬 활용법을 배울게요. 또 얘의 특징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비슷하거든요. 그 두 환경으로 모두 같은 영상을 편집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편집 이론 기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용량 많이 비워두시고 좋은 촬영 해놓고 그 클립으로 편집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